책 없으시죠? 네. 같이 볼게요. 아니 그냥 할게요. 58쪽에 다시 잠깐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그 아니 괜찮아요. 그냥 선생님 하는 대로 따라서 할게요. 고기를 한 덩어리에서 하시면 요새는 또 포장도 잘하대. 냉동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옇게 보이죠, 이렇게.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마블링이죠, 마블링. 마블링. 그대로 한 거요. 이것을 세워서 항상 이거 세웠어요. 세운 일을 나중에 말씀 곧 나옵니다. 항상 한자를 전부 다 세웠어요. 눈목자도 이렇게 이게 눈인데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근데 이걸 전부 세웠어요. 그 이유는 뭐냐? 종이가 발견되지를 안 해가지고 발명되지를 안 해가지고 죽간이라고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쓰다 보니까 대나무 어때요? 세로로 길잖아요. 이게 웬만한 글자는 다 세운 거예요. 그걸 마찬가지로 이 고기도 이게 세워져 있는 건 아닌데 이 고기 덩어리에 마블링이 2개 있습니다. 이게 이 뜻이에요. 이 뜻. 이게 고기 육자예요. 이게 고기 육. 자,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다른 글자하고 합해졌을 때는 간략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맨날 이거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써놓으니까 뭐예요 이게? 무슨 글자가 비슷하죠? 다르죠. 원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른 커졌다 적었다 하니까 여기가 띄어져 있어요. 띄어져. 글자가 원래는. 근데 이거는 원래 이 달월이 있으니까 육달월이라고 한다. 고기 육자가 나타내는 육달월이라고 붙였어요. 고기는 변하지는 않잖아요.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다른 한 달에 2번씩 붙였다 하니까 원래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 누가 이거 지키나요? 다 붙여버려요. 그냥 다 붙이는데 주로 요 글자가 왼쪽에 있거나 다른 글자가 왼쪽에 있거나 밑에 있으면 육달월이에요. 아침 조자를 딱 쓰게 되면 이것도 이상하게 오른쪽에 가 있잖아요. 이거는 달이에요. 달. 자, 여러분들 간이 튼튼해야 한다 그러죠. 고기를 튼튼히 먹어서 방패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게 뭐냐? 간이다요. 간은 뭐예요? 우리 몸에 해독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오는 것은 육달월, 오른쪽에 오는 것은 달, 이렇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요새 국락교니까 초등학교에 이상하게 한자 부분 읽고 있어요. 한데 희한하게 커리큘럼은 없어요. 정식 과목으로는 돼 있지는 않는데 묘하게 그 담임 선생님들한테 경쟁이 붙어가지고 교재나 책 보면 엄청 많아요. 아니 담임 선생들이 하루에 2자씩 아니면 네 자씩 왜 사자성어 4자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손자님이 요새 좀 재미 좀 보고 있습니다. 왜 먼저 시작했거든요. 고공은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손자가 있으면 꼭 좀 맞춰주세요. 여러분들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애는 이게 못 써도 돼요. 하지만 한글로 자 유일무이를 내가 가르쳐줘요. 그럼 그걸 판토마임으로 해라면 무이니까 이렇게 판토마임 아시죠? 무언극. 저는 사자성어를 가르쳐주면서 무언극으로 표현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효과가 없더만 3개월이 지나니까요 표현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표현력이 말을 않고 무언극이니까 말을 않고 이렇게 그냥 몸짓을 보여주는데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사자성어를 못 써도 상관없어요. 한글로 알아듣고 그 쓰임새가 무슨 거이다 보면 자기들이 교실에 있을 때 요새는 발표를 많이 시켜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시대하고 달라. 판사만 열심히 하고 땡 하고 아니라
자꾸 이게 발표를 시켜줘요. 아마 절반 정도는 발표 시간일 거예요. 독서도 읽고 와서 우리는 제출하면 끝이지만은 읽어요. 읽는데 표정이 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요. 난 얼마나 부러워 죽겠어요. 요새. 나 요새도 공부하고 싶어 진짜. 초등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다니까. 체육 시간에 뭐 필요한 거, 미술 시간에 필요한 거, 음악 시간에 필요한 거 다 빌려줘요. 다 빌려줘 그냥. 아,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이라고 느끼는데, 자, 제가 지금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성어만 여러분들 하시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나오면 내가 7끝까지 그 사자성어를 좀 정리하고 있어요. 사자성어를 정리하고 있으니까 저 얼굴 자주 보신 양반들은 드릴게요. 근데 제 얼굴을 잘 모르거나 그 다음에 전혀 뭐 안채를 아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차이를 둬야지. 아니 진짜 빠르더라고요. 칠크 한자를 익히는데 빨라요. 사자성어를 쓰게 되고. 여러분들이 쓴다 안 쓴다 뭐 배웠다 안 배웠다 뭐 그 하지만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말씀 도중에 나와요. 사자성어 아마 하나 두 개는 나올 거예요. 자 이제 거기 육자하고 다룰자를 구분해 주시고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변화가 될 것 같아요. 무슨 뭐 한자 시간에 뭐 그 시사 문제는 아니지만은 중국이 변화가 되면 지금 한자 때문에 고민이 무지무지 자기 나라 말 때문에 제일 고민이 많은 나라가 이상하게 중국이에요. 중국. 간단하게 너무 많은 글자를 간단하게 써가지고 그 100년 전에는 이렇게 글자를 간단하게 안 썼거든요. 정자를 썼는데 우리가 똑같이 옛날 책을 못 읽어요. 그 나라 젊은이들이 그 나라 역사책을 못 읽고 그 나라에 그 관계된 책을 못 읽으면 뭐가 돼요? 그래서 그 중국의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 옛날 책을 읽기 위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글자를 옛날에 중국의 선조들도 똑같이 썼어요. 정자를 썼어. 절대 약자를 안 쓰고 정자를 썼는데 중국에서는 안 가르쳐요. 자기들이 만든 그 중국 공산당 정부가 만든 간자체만 가르치다 보니까 중국 대륙에서 베꾸는 책이 있다 보면 0.1권도 안 돼요. 간자로 만든 책이. 그럼 나머지 거의 99권 가까이 되는 책을 못 읽는다 이거예요. 누가 읽느냐? 한국 사람하고 대만 사람만 읽어요. 무지하게 심각합니다 지금. 문명률은 낮췄어요 사실은. 중국 그 이민들이 못 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못 배워서 그런다. 왜 못 배웠느냐?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한 거요. 1949년도에 그때 결정이 그러면 우리 56개 그 소수민족 중에서 누가 제일로 문명률이 좋냐 하니까 조선족이라는 거예요. 왜 조선족은 문명률이 거의 없냐 하니까 한글을 써서 그렇다 해서 한글을 바꾸려고 했어요. 진짜입니다. 그거 싫어요. 바꾸려고 했어요. 1949년도에. 끝났대요. 50년도에. 6.25가 터져보잖아요. 그래서 바꾼 것이 지금 걔네들 고유의 한자에 발음 기호가 있는데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로마자로 쓴 거예요. 이렇게 책을 보시면 로마자가 나와. 갑자기 중국 이거 공부하시나 보면 밑에가 뭐가 써졌는데 이렇게 옛날에는 이 표시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그 표시가 있었는데 그것도 복잡하다 해갖고 로마자로 바꾼 거예요.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야, 우리도 조선어를 배우자 딱 이 됐어요. 마오쩌둥하고 주울레하고. 사실입니다. 자, 또 일본이 또 문제입니다. 일본이 또 문제예요. 일본은 한자를 안 쓰면 차라리 우리 같이 한자를 안 써도 한글만 쫙 해도 약간 소통의 문제는 약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지장이 없잖아요. 일본은 아니요. 딱 멈춰져요. 소통이 안 돼. 왜? 일본은 세 가지를 써야 합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세 가지 써요. 잘 아시죠? 자, 히라카나, 가나카나, 한자.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서 써야 해요. 문장 중에서. 우리 그냥 한글만 쓰면 되잖아요. 한글에서 좀 배웠다 보면 한글하고 한자를 좀 섞어도 되고, 가끔 해도 아무리 외래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뭐 영어가 됐든 불어가 됐든 로마가 라틴어가 됐든 간에 한자를 다 쓸 수, 아니 한글로 쓸 수 있잖아요. 중국 아니 일본 애들은 세 개 중에서는 하나를 딱 선정을 해야 해. 어떻게 써야 할지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만이 이것을 터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서 문명률이 많아.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한테 근다잖아요. 칼 든 사람한테, 붙든 사람한테, 돈 많은 사람한테. 맨날 하려고. 예. 그 일본어는 발음을 하긴 하는데 왜 이게 이 문장을 써야 하며 이런 내용을 몰라요. 교육을 안 시켰어. 천년 동안 고기를 안 먹이듯이. 그래서 한자를 만약에 한글처럼 한글 전염한다 보면 안 돼요. 말이 안 통해요. 그 다음에 또 일본 그 사투리도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본 사투리 장난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800km 같이 쭉 내려와 있잖아요.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그 2000km를 저쪽에 내려 있어가지고 가지가지 하여튼 사투리가 많아가지고 근데 빠져버렸습니다. 바깥으로. 그 다음에 진짜는 뭐냐면 다시 제자예요. 어게인 그죠? 어게인 한자 영어로. 이것은 물고기가 이렇게 물 밖으로 내밀었다가 빠졌다, 내밀었다가 빠졌다 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본따 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락날락 해서 다시 제자예요. 다시 제차죠. 제차. 다시 한 번이라는 얘기죠. 자, 이제 각자입니다. 각자는 뿔각자예요. 뿔이 있는 놈들은 무조건 머리로 해내갑니다. 머리를 받아요. 무조건 받아요. 이것은 본능입니다. 이것을 풀어보시면 이것은 칼도자예요. 칼도자에다 여기는 쓸 용자이고 칼로 가지고 여러 가지 돈을 쓴다는 거예요. 뿔이 어디서 씁니까? 옛날에 잘라서 잠도 만들고 그 다음에 무기로도 씁니다. 또 동물도 실질적으로 자기들 무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남쪽 남자는 이상하게 조금 있으면 또 먼저 설명해 드려야겠다. 자, 이게 절사자죠. 종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절사자인데, 원래는 관천시예요, 관천시예요. 자, 인도에서 불교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인도에서 생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겨울이라는 것을 인도에서는 생각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끼 내지 두 끼 먹고 그냥 때려치우면 끝나지 뭐 저장한다는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운 히말라야 산맥을 넘으면서부터 어마어마한 이 추위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어때요? 음식을 저장해야겠다. 음식을 저장하려면 뭐 어떻게 돼요? 그냥 달라면 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절이에요, 절. 절을 만들어 놓으면 가서 이게 절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모아서 걔네한테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처음에 불경이 처음으로 도착했을 때가 어디예요? 아무나 볼 수 없잖아요. 법주사가 무슨 연유가 있냐면 종교 이야기 아닙니다. 역사 이야기입니다. 지금 법주사를 보면
불경이 머물렀던 절이란 이야기죠. 근데 그때 당시 어때요? 자, 당진에서 불경을 받아와가지고 당나귀에다 말 등에다 이렇게 실어가지고 불경을 묶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법주사 자리로 와가지고 말은 서서 자잖아요. 놀 데가 없는 거예요. 풀어서 놀 데가 없어. 그러니까 말 등에다가 당나귀 등에다가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법이 머물렀던 것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법주사라고 한다고요. 그 마찬가지로 이제 경주로 왔을 거 아닙니까? 경주로 왔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 집에다만 놔뒀나요? 관청에다 놔둬야 하잖아요. 관청에다가. 그래서 관청시를 쓰면서 이 글자를 쓰면서 절사자로 쓴 거예요. 왜? 관청은 관청이었는데 최초로 불경을 모신 것을 모셨다 해가지고 야 관청 아니야 이제 절로 하자 해서 절사자로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절을 지어가지고 옮겼겠지요. 뭐 신랑 신부 결혼식 하는 것처럼 이 불교 종교가 뭐 몇 월 며칠이나 몇십 도 오픈 땡 하고 이런 거 하질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가다 보면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날씨와 기후가 안 맞아. 지형도 안 맞고 맞춰서 사는 것이 그거예요. 최초에 우리나라 왔을 때였습니다. 불교가 무교하고 손을 잡았어요. 무교하고 손을 잡았어요. 잡지 않고는 도저히 포기를 못해. 그러다가 어느 이제 국교가 되다 보니까 무교를 우습게 봤잖아요. 지금 어느 그 무엇을 보니까 도사부패. 지금 중들은 12,000명밖에 안 된답니다. 중들은 스님들은 근데 지금 목사들이 10만 명을 바라본대요. 한데 박수무당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목사보다 더 많대요. 통계가 안 나와서 그러지. 그럼 뭐냐? 쭉 무속이 뭐 합해졌든 뭐 좋든 어쨌든 간에 탄압을 받았든 어쨌든 간에 쭉 개성돼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보기에 막 눈에 팍 튀어나올 정도로 안 했을 뿐이지 아는 사람들은 계속 찾아갔다는 이야기예요. 네. 내년에 내가 국회의원이 됩니까? 특히 그 요새 연말 연시 그 다음에 그 자녀들 여울 때 뭐 사업할 때 막 갑자기 또 몸이 아프면 어때요? 병원에다가 입원시켜놓고 쫓아간 거 어디요? 최도사님 해야지. 어디로 가? 아니 지금 목사 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법주사예요. 불경을 등에 얹은 말들과 당나귀들이 머물렀던 곳에다가 절을 지었어요. 법주사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절 이름은 좀 말아놓으면 재밌어요. 오랜 그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화가 많이 있으니까 도둑놈이 많으니까 거기 또 방어하려면은 또 무력단체도 되기도 하고. 근데 일본 애들도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임진왜란 때 농민하고 중들이 그 하나부터 죽창이를 두고 자기를 달라들 자기를 공격할 줄 몰랐어요. 왜? 걔네들은 싸운 애들만 딱 직업적으로 싸우고 딱 하고 딱 끝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떤 놈이 뭐 주인이 되더라도 난 세금만 내면 되니까 전혀 관계 없는 거니까 전쟁을 우리 같이 온 나라의 국민들이 막 달라들고 하고 그런 계통이 아니고요. 싸울 사람들만 싸우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그래서 한양에 가서 조선왕만 잡으면 땡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한양은 가서 보긴 봤는데 왕이 없네. 그러니까 갑자기 일본 장수들이 멍해진 거예요. 지금은 역사상 이런 일이 없어요. 왜? 성주하고 붙어가지고 이기면 언제 있는 거고 그다음 지가 항복하면 너 죽을래 하고 너 너만 항복하면 나머지 다 살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 싸움은 안 해요. 버티면 이제 싸움을 하겠지만은 근데 분명히 조선의 그 왕
궁궐을 점령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와도 왕이 없는 거 왕이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일본 내에서는 성주가 그때 당시 성주였거든요. 큰 왕들이 없어가지고 성주들 알아서 해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끝나고 뭐 할복하고 땡 치는데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없어요. 우리 갔냐 하니까 북쪽으로 도망간대. 그래서 쫓아간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사명대사라는 그 고승이 야 중들은 왜 살생을 하느냐니까 뭐라 하는데 살생하면 안 되잖아요. 스님이 살생하면 안 되잖아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번에는 살생해도 돼. 왜요?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가 죽으려면 죽여버려야지. 그것이 원칙이에요.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았을 때 살생을 선택하는 것이지 우리가 중야 사냐 할 때 뭘 가려 왼손 오른손 뭘 가려 잠밥 뭘 가려. 그래서 얘들이 노래한 거예요. 자 이제 남정남자는 별 뜻이 없어요. 이상하게 이 관청시 저 관청에 절상하기 전에 관청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관청에서 꼭 이상하게 뭐 종을 하나 달아놨는데 우리 학교에 그 교실에 종 그 하던 식으로 꼭 남쪽에다만 달아놔. 왠지 아세요? 북쪽에 달면 추우니까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아마 우리 저 이 선생님 아실 거예요. 최창조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예요. 50%만 맞췄네. 서울대를 맞췄어.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인데 이 양반이 과학적인 풍수지리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발복만 하지 않으면 발복한다는 후세가 재미 본다는 소리만 빼면 과학이라는 거예요. 풍수 자체가. 자 어느 누구한테도 집을 지으라고 하면 어때요? 대번에 남쪽이 어딘가를 찾아. 동쪽이 어딘가를. 그게 뭐예요? 풍수를 따르는 거예요. 풍수를. 북쪽에 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지놓으면 뭐가 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산이 이렇게 있어. 이제 이분한테 여쭤볼게요. 산이가 있어서 나무를 심으라고. 여기가 북쪽이에요? 여기 남쪽이에요. 나무를 어디다 심으면 더 잘 자라겠어요?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산에다가 나무를 심는데. 남쪽이죠. 남쪽이죠. 네. 그래요.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 해보니까 북쪽에 있는 나무는 별로 병해축이 없어서 더 잘 커. 남쪽 나무는 따뜻하고 좋아서 엄청 크다 보니까 병해축이 많아. 면역력 네? 면역력 차이예요. 아니 벌레들도 북쪽에서 안 놀아 추워서 남쪽 가서 놀지. 그래서 제가 각자의 사정이라는 게 맞다 맞다. 자 이제 모든 조건이나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은 기본 상식이 남쪽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보면 내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달성하려고 노력을 한다 보면 확실히 어느 쪽이 더 낫냐면 북쪽이 더 낫다는 거예요. 즉 나무의 소출은 적을지 몰라도 내가 받는 피해가 적다는 거예요. 남쪽은 소출을 많이 받으려고 남쪽이니까 왕창 심어놨는데 건질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벌레, 해충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생활의 지혜입니다. 이런 게. 그리고 나무가 더 단단해요. 북쪽 나무가. 결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반대로 남쪽 나무는 물러요. 자, 이제 그래서 남쪽에다 요 종을 다 매달려서 남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자, 가출 동자였는데 이건 범자예요. 무릎 범자에다 입구자, 아니 입. 이거 무릎 범이에요. 무릎 범. 모두란 뜻입니다. 모두 그냥 에브리스이죠 영어로. 이건 그냥 뭐 입이니까 말을 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
똑같은 이야기라서 요 글자가 합해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 가지 동, 같은 동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 봅시다. 여기다가 아마 여러분들 두 분은 저 기억 나실랑가 몰라요? 그 사시는 동네에 그 공동 우물 있었습니까? 네. 그거. 자, 여기 이제 점색에는 삼수변이거든요. 물을 나타내는데 물이 똑같다는 건 뭐예요? 같은 물을 먹는 곳. 그래서 마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마을동, 고을동. 여기 뭐 대흥동, 법동 뭐잖아 여기. 같은 물을 먹는 곳. 그 모든 게 있는 데가 동자예요. 마을에 동자를 쓸 때는 같은 동자를 쓰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동자를 마을 쓰긴 동자를 쓰는데 네, 네. 삼수변을 써가지고 그러면 마을 같은 물을 먹는 곳. 그러니까 마을 동자지요. 동자. 중리동, 네. 대흥동하면 요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물을 먹어. 네. 같은 물을 먹으면 문화가 같아져요. 첫째, 말투가 비스듬해지고 걷는 모습이 또 비슷해진대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도 똑같은데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 건 좋아하고 그것도 묘하게 유행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하고 소백산맥이 갈라지잖아요. 낙동강을 따지면 황지천이라는 데가 낙동강에 이제 그 원시발전입니다. 낙동강. 그러니까 낙동강은 뭐예요? 소백산맥 밑으로 해서 쭉 해가지고 말투가 달라. 먹는 방법도 약간씩 달라. 대충 먹어도 아주 막 격하게 먹어야 해. 격하게 먹어야 합니다. 좀 짜고 맵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북한의 금강산을 해서 그 내려오는 북한강하고 그 다음에 안동 때문에 그 뭐야 태백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천으로 해가지고 남한강으로 해가지고 양수리 두물머리에서 만난 한강물을 먹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예요? 맛이가 좀 더 부드러워. 왜 부드러울까요? 충청도 사람들이 왜 그 동작이 늦고 말이 늦는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왜 늦어요? 충청도 사람들이. 살만해. 물론 그래서 또 왜 늦은다고 생각해요? 말 빠른 것은 전라도 사람 못 따라가. 특히 그 목포 쪽에는 완전 따발총이에요. 그냥 눈 하나 깜빡도 않고 그냥 한 2분 이야기해보는데 무슨 말 하는지도 정확하게 돼요. 무지하게 빨라요. 자, 이거 봅시다. 이 가운데가 저 한양 서울이잖아요. 밑에가 저 충청도예요. 이제 저쪽 북쪽은 잘 몰라도 이제 황해도 사람들 또 양반이라 그래. 거의 충청도 비슷해요. 왜? 도성을 끼고 있어 놓으니까 밑에서 올라온 소식을 도성보다 먼저 하라. 먼저 하잖아요. 충청을 거쳐서 가야 하니까. 그 다음에 도성에서 일어난 일을 함남지방에 보다 더 먼저 하라. 왜? 충청도를 지나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서둘 곳이 없어. 그래가지고 홍성 있죠. 홍성, 애산 그 근방에서 독립운동가들하고 의병들이 많이 일어난 이유가 한일합방 된 지를 늦게서 알았다는 거요. 늦게서 알았고 열받았다는 거요. 그래서 제일 많아.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웃기는 소리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근당에서 역사를 뭐 웃기게 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그 역사를 연도하고 그 지역을 맞춰보면요. 홍성 예산도 지금 이야기하는 내부 지역에 제일 많았어요. 그것도 늦게 1917년 이후 늦게 해가지고 북한도까지 가가지고 뭐 김자진 장군이 막 나오잖아요. 가지고 나라가 뺏겼다는 것을 늦게 알아가지고 미안해서라도 더 열심히 싸웠다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같은 동자니까 무엇이 가느냐? 물 같이 먹는 장소. 거기가 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웅동 여기 대웅동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무슨 물을 먹어요? 우리가 금강물을 먹지요. 금강물. 대전시내 사람들 처음 옛날에 세천 있죠. 세천 때는 조그맣게 있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저기서 살면서 지금도 상수도를 우리보다 100년 전에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가까이 그 식장산에 있는 그 댐을 막아가지고 세천댐을 막아가지고 지금 상수도를 끄집어 왔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게 조그만 하잖아요. 대척 때는 가보십시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차지하는 것이 대단합니다. 살면서. 그리고 우리 대전 시내 사람들은 어때요? 대전 시내 사람들만 있어요? 도읍 쪽으로, 그 다음에 저기도요, 내포 쪽까지, 천안까지 대척된 물이 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때요? 물을 같이 먹으니까 생각이 비슷해져 버려요. 이제 표가 똑같이 나와요. 거의 비슷하고. 내가 정치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니까 자 전라도입니다. 여기 옥정댐이라고 있어요. 옥정호. 옥정댐이 있는데 여기는 또 담양호가 있어요. 담양호. 이것은 영산강 물이고 요건 섬지강 물이에요. 같은 전라도라도 달라요. 근데 최단 거리가 100km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도수관로를 딱 깔아가지고 이쪽이 비 많이 오면 이쪽으로 빼내고 이쪽이 비 많이 오면 빼내고 해서 줄 하나로 이게 높낮이면 조정하는데 그러니까 입구 출구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가능해요. 물을 섞어버려야 해. 안동댐 물하고 남한강 그 있죠. 제천댐 물하고 섞어버려야 해. 그러면 이제 아마 우리나라 아주 잘 될 거예요. 싸울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물이 다르니까 맨날 그 물을 성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기면 어떻고 좀 지면 어떻습니까? 어? 원래 이게 제가 뭐 공부를 해보고 책을 읽어보니까 원래 물론 우리 이 박사도 계시지만은 사람 사는 것은 단순하답니다. 원리를 보세요. 원리를 보시면 단순한데 자꾸 그것을 단순하게 만들려고 복잡하게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만든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은 전부 다 복잡하게 만들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 다음에 향할 향자는 대문을 남쪽에 내놓으니까 뭐예요? 창문은 어때요? 반대로 북쪽이 되겠죠. 그래 안 돼요. 아니 대문도 남쪽으로 내놓고 창문도 남쪽으로 내놓으면 어때요? 뒤쪽이 좀 답답하겠죠. 그래서 창문을 조그맣게 내는데 반대쪽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집이 여기 있으면 자 여기가 이제 문이라고 합시다. 전라도 이 집을 지었을 때는 가운데가 대청마루가 있어요. 대청이. 그리고 반드시 뭐 미신 아니에요. 대청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앞에 뜰은 절대 지붕 높이로 나무가 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조그만 나무 관목을 심는 거예요. 이렇게 다 눈 아래로 다 보여요. 이렇게 답답하지가 않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집 뒤에 있는 나무는 지붕 위로 올라가는 큰 나무를 심어야 해. 왜? 한여름에도 뜨거워 죽겠는데 대청 문만 열어놓으면 바람이 살살살살 다니네. 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 공기는 흘러요. 물하고 똑같아. 여기는 그늘이 졌잖아요. 나무가 커가지고 그늘이 졌어. 여기는 나무가 있긴 있는데 잘잘해가지고 햇빛이 다 들어와가지고 다 말라버렸어. 그래서 고기압이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연의 이 공기순환을 이용해가지고 이 대청마루에 딱 앉아있으면 옛날 저 어렸을 때도 에어컨보다 나아서 그리고 요거는 쎄더라도
무리한 것이 없어요. 몸이 뭐 뚝뚝 불거나 뭐 이상하거나 뭐 쫄아들고 그런 것도 없는데 반드시 이것도 풍수예요. 집 앞에는 반드시 지붕 아래만큼 자라는 낮게 자라는 나무를 심을 것이며 집 뒤에는 반대로 지붕 위로 올라가는 나무를 심어야만이 시원하고 바깥에서 보기에도 푸근해요. 감싸 안아준 것 같아. 그리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이 캄캄하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답답해. 답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답답하니까 창문 확 열 거 아니에요. 열었는데 더 답답해. 왜? 나무들이 뭐. 그래서 옛날에 그 노인 양반들 지금이야 뭐 60, 70은 노인도 안 찾았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 60은 막 지나보면 상노인이었어요. 가서 보면 제일 이 양반들이 꼴을 못 보는 것이 있어. 집에서 기르는 그 동물들이 나이 먹은 애들 1년 이상 된 애들 절대 꼴 못 봐요. 다 잡아먹으라고요. 막 진짜요. 그 다음에 이거 나무 잘하잖아요. 나무가 그 양반 자기 집안에 오르니까 마당에 있는 나무 이야기요. 다 잘라버려 그래요. 다 답답하다고. 근데 그게 공부를 해보니까 풍수에 다 기인이 하더라고요. 당신이 나이를 먹었으니까 동물들도 나이 먹은 꼴을 못 봐. 이게 막 옆에 사람 불러다가 어이 저 달구 새끼 저 2년 됐으니까 꼴도 보이시니까 잡아다가 먹으라 그래요. 왜? 닭도 무망합니다. 회 알죠? 회를 올라타는데 거꾸로 올라타고 있어. 거꾸로 올라타고 있어. 회를 횟대. 횟대 횟대가 뭐예요? 이렇게 받침대가 있어갖고 닭은 방문이 어두우니까 잘 나가면 무조건 높은 데로 올라가요. 이것보다 횟대라 그래. 횟대. 그래서 이걸 거꾸로 매달려 있다니까 닭 한 마리가 가방에 치매에 걸려서 모망해서 그래요. 엄마 치매 걸려서 그것도 네. 우리만 치매 걸린 거 아니에요. 나 술 한잔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이 드신 양반이 꼴 보겠어요? 쎄를 엎어버려야지. 자,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대나무를 잘랐어요. 대나무를 갖다 내겠습니다.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말려가지고 대나무에다가 글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 줄만 쓰겠죠. 한 줄만. 이것이 쭉 종이가 저 넓으면 막 몇십 자 더 쓰겠는데 한 20자 쓰면 땡! 20자 쓰면 땡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이제 이 대나무 조각을 계속 예쁜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다 끝나면 요 묶은 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걸 다 묶어요. 이렇게. 그 모습이 지금 이거예요. 책자. 여기에 대나무 조각이에요. 대나무 조각들을 크게 묶은 거예요. 안 묶으면 간이라 그래요. 안 묶었으면. 요거 하나만 하면 간이에요. 이것이. 여기 간이라 그러고 완전히 묶어놓은 것을 권이라 그래요. 편이라 그래요. 편. 배죽을 쓰고 편. 제1편, 제2편 하잖아요. 우리가. 예? 신데렐라 공주 이야기 1편, 2편 할 때는 전체를 묶었다는 거예요. 대나무 이 조각조각이 몇십 개가 되더라도 묶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편이라고 그러고 안 묶고 하나하나가 간이에요. 간. 죽간이죠. 죽간. 그래서 자 아까 침에 그 절사자 관청시자에서 여기에다가 관청이니까 이 편을 모아놓을 거 아닙니까? 우리 저기 책꽂이 이렇게 해놓으면 책꽂이에다가 이렇게 죽간 책 모아놓듯이 죽간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나무씨 밑에다가 관청시자를 써서 여기에 차례등인데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차례등이에요. 자, 이 죽간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요. 우알의 길이가. 그러니까 어때요? 그 죽간을 한 그 대나무 밭에서 나온 걸 가지고 일정하게 만들어요.
우리 책도 이게 길고 이게 큰 거 있고 적은 거 있듯이 아시겠죠? 그래서 끼리끼리 키를 맞춰서 쭉 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이제 똑같은 글귀 만들었으니까 자 균등하다 똑같은 키끼를 모아놓는 거예요. 책을 만드는데 들쭉날쭉하면 안 되잖아요. 주가도 마찬가지. 아무리 종이가 아닌 대나무 쪽가리를 했더라 하더라도 키가 다 맞아서 똑같은 것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놈을 차곡차곡 이렇게 해놓은 것이 이것이 이제 책 전자고 이건 책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뭐 대나무 쪽가리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례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동등하다. 자, 아까 전에 가출 독자 쓰죠. 동등하다. 똑같다는 얘기죠. 키들이 똑같은 끼리만 모아놨으니까 동등하다. 그 다음에 평등하다. 균등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이제 키끼리 모아놨으니까 어때요? 쉬운 것도 있고 조금 어려운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례끼리 모아놓지만은 서열이 생겨. 서열이 처음 했던 거, 중간에 했던 거, 더 높은 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이제 종이가 나오니까 이런 것은 없어져 버리고 뭐 했는데 한자의 모든 웬만한 글자는 전부 다 세워진 이유가 이 주간이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가로 글자를 못 쓰게 돼요. 왜? 위에서 밑으로 막 갈겨야지 옆으로 쓰게 되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세로 글자가 발달해갖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책을 위에서 밑으로 읽었어요. 신문도 지금도 위에서 밑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신문들은 가로로 많이 했잖아요. 서양에서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어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거예요. 자, 뭐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 질문이 없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